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도로 곳곳에 빗금 쳐져 있는 이곳, 바로 안전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전지대, 도로에서 보시면 이렇게 백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도 있죠. 백색이든 황색이든 모두 다 안전지대입니다. 사실 21년 4월 이전에는 황색만 안전지대였어요. 백색은 노상 장애물 표시여서 위반했을 때 처리 결과가 좀 달랐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동일하게 백색이든 황색이든 모두 다 안전지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안전지대 침범해서 통과해서 조금 더 빨리 가겠다는 욕심에 이렇게 안전지대 통과해서 지나가는 운전자들 사실 자주 목격할 수가 있죠. 또는 안전지대 위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들도 자주 목격할 수가 있고요. 자, 과연 이렇게 안전지대를 통과하거나 밟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자, 도로교통법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전지대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어요.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안전지대에 대한 정의를 보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즉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곳입니다. 보행자와 차의 안전을 위해서, 즉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13조 차마의 통행 부분을 보면 안전지대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즉 안전지대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자, 따라서 앞서 보셨던 사례처럼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 이런 행위들 모두 위반 행위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32조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보면 안전지대 사방으로 주변 10m 이내에서는 주차, 정차 모두 다 금지돼 있어요. 자, 사실 안전지대 도로에 이렇게 설치되는 거 보고 이거 불편하다, 이거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이유 없이 만들어진 법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좀 자주 드리고 있죠. 자, 이 안전지대도 다 목적이 있어요.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거고요. 자,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이 안전지대는 좌측처럼 좀 횡단보도가 긴 경우에, 규모가 큰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특히 어르신 같은 교통 약자들은 보행 시간이 끝났는데도 횡단을 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행섬처럼 횡단보도 중간 지점을 안전지대로 그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처럼 보통 좌회전하는 차로 그 뒤쪽으로 포켓차로 생기는 그 뒤쪽 지점으로 안전지대 설치되어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좌회전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즉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이나 급작스러운 감속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좀 많이 굽은 도로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차량이 이제 굽은 길을 가다가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바깥쪽 부분을 또 안전지대로 정해 놓은 겁니다. 다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자, 이 안전지대 침범, 신고만 당해도 과태료가 높습니다. 승합차는 8만 원, 승용차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단속관에 의해서, 경찰관에 의해서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승합차 7만 원, 그리고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원래의 목적, 안전을 위한 목적,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차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안전지대에 들어갔다, 그런 경우 등에는 들어갔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특히 좌회전할 때, 이게 좌회전 차로가 꽉 찼을 때 안전지대에 물고 그냥 그 위에서 대기하시는 운전자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한 차가 안전지대를 물고 대기하니까 뒤따라오던 차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안전지대로 아예 들어와서 신호대기 하는 모습을 사실 흔하게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안전지대 위에서 신호대기하는 거 모두 위반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좌회전할 때 어떻게, 좌회전 차로가 꽉 차 있다면 어떻게 신호대기를 해야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이 블랙박스 차량처럼 안전지대 옆쪽에서 신호대기 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신호 바뀌고 나면 그때 이제 안전지대 위쪽으로, 좌회전 차로 쪽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으로 신고 들어가도 과태료 처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안전지대 사고 유형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한 가지로 모아지더라고요. 어떤 유형인지 바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 블랙박스 차량이 빠른 속도로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쭉 앞으로 나아가다가 오른쪽 차로에서 차로 변경한 차와 사고가 났어요. 사고 영상 다시 보시면 오른쪽 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했던 이 차량 또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들어갔어요. 자, 사고는 보통 이렇게 위반과 위반이 만날 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 침범과 그리고 방향 지시등 미점 등의 위반이 만났죠. 자, 그런데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를 침범한 책임이 훨씬 커요. 왜냐면 안전지대는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위반하고 통행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지시 위반 사고입니다. 신호 지시 위반은 12대 중과실이에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12대 중과실 12개 중대 법규 항목을 정해놓고 이것을 위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형사처벌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그리고 합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고, 이런 류의 사고에 있어서는 책임도,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도 안전지대를 침범한 책임이 훨씬 큽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자, 오늘 도로교통법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색이든 황색이든 빗금 쳐져 있는 안전지대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반해서 지시 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하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안전지대에 들어가시는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로교통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